안녕하세요. 또 돌마케팅 잡스입니다. 원래라면 이번에는 마케팅 8번 브랜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대신 잡설 6번에 이어서 잡설 7번을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왠지 그냥 번호를 맞추고 싶더라고요. 마케팅이 7번까지 가 있는데 잡설은 6번이야. 근데 거기서 마케팅 8번을 해버리면 계속 하나씩 밀리는 거잖아요. 이게 5분 마케팅 만든다고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래서 번호 맞추려고 잡설 7번을 갑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알려드릴 거는 경쟁자와의 비교입니다. 마케팅을 하다 보면 경쟁자, 경쟁 브랜드와의 비교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비교 광고를 할 수도 있고 비교 홍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런 마케팅을 하는 걸까? 왜 소비자들한테 브랜드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 브랜드끼리 서로 윈윈 하기 위해서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서로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브랜드들이 서로가 다 이득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경쟁 마케팅의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가 코카콜라랑 펩시죠. 가만 보면 얘들은 진짜 서로가 좀 기분 나쁠 정도로 싸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둘 다 웃을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둘이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음료 시장의 쌍두마차로 인식되거든요. 요거 돌마케팅 경쟁자 분석 보신 분들은 살짝 감이 오실 겁니다. 코카콜라랑 펩시. 얘들은 둘 다 콜라죠. 근데 그렇다 해서 얘들의 경쟁 상대가 같은 콜라인 서로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스프라이트, 마운틴듀, 닥터페퍼, 포안타. 같은 콜라는 아니지만 탄산음료라는 제품군을 봤을 때는 다른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설령 둘 중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이기더라도 그건 지들끼리의 싸움에서 이긴 거지 탄산음료 시장에서의 승리를 보장받는 건 아니에요. 전투에서 이긴 거지 전쟁에서 이기는 거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서로 싸우는 걸 보여주면서 자기들을 탄산음료 시장의 쌍두마차로 인식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탄산음료 시장의 1위와 2위로 확실한 포지셔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카콜라와 펩시,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피 터지게 싸우는 경쟁자인 것 같지만 제가 볼 땐 그 둘은 서로에게 정말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서로가 이득을 보는 거죠. 코카콜라는 펩시라는 젊은 브랜드에게 도전을 받음으로써 명실상부 탄산음료 브랜드 1위라는 걸 증명하고 펩시는 전통의 강자 코카콜라에 도전함으로써 펩시가 코카콜라와 경쟁하는 강력한 브랜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소비자한테. 그래서 이 경쟁이라는 게 반드시 피해야 하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경쟁을 통해서 서로가 더 이득을 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이 재밌는 겁니다. 이런 경쟁 마케팅이 또 잘 먹히는 상황이 뭐냐면
시장 내에 딱히 특출난 브랜드가 없을 때, 그럴 때에도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각각의 브랜드가 독자적으로 포지셔닝하고 마케팅하는 거는 전략 자체에 그다지 차별성이 없고 효과도 적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 내에서 장사하는 나랑 덩치가 좀 비슷한 애랑 합을 맞춰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치고받는 모습이 이슈가 돼서 소비자들에게 보여집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이랑 불구경이잖아요. 소비자들이 싸움 구경하면서 싸움을 하는 브랜드를 아주 자세하게 봐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브랜드를 그 시장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각인시키는 겁니다. 물론 나랑 합을 맞춘 상대 브랜드도 같이 각인되는 거죠. 아,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소비자에게 관심을 받고 이 시장의 특출난 브랜드로 각인되는데 가만 보니까 나보다 제가 좀 더 이득인 것 같아. 어? 나랑 합을 맞췄는데 나보단 제가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 이러면 까딱 잘못하다가는 진짜 싸움 날 수도 있습니다. 진짜 경쟁, 진짜 마케팅 전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경쟁 분석에서 말씀드렸던 재수의 딜레마, 이거 다들 기억하시죠? 우리가 친구들끼리 장난치다가도 그러잖아요. 서로 막 장난치다가도, 이거 좀 아픈데? 그래서 나도 약간 세게 때려요. 그러면 친구는, 요것 봐라. 힘주네. 그러면서 또 조금 더 세게 때립니다. 그러면 나는 또, 임마, 이거. 이러면서 더 세게 때려. 결국에는 진짜 싸우는 거예요. 여자들도 이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씩은 있을 겁니다. 장난으로 시작해서 진짜 피 보는 경우가 있어요. 하물며 친구 사이에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진짜 싸움이 되는데, 기업 대 기업, 브랜드 대 브랜드는 오죽하겠어요? 정말 서로 오해하기가 싫고 작은 불씨 하나, 작은 욕심 하나가 진짜 마케팅 전쟁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을 이용한 마케팅은 정말 서로가 이해하고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파트너지 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음으로 인간의 파편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편화, 이거 또 나왔네요. 잡설 6번에서는 지식의 파편화였는데 7번에서는 인간의 파편화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둘이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이번에 말씀드릴 인간의 파편화는 인간 개개인이 고립되고 단절된다는 뜻입니다. 개인과 개인이 서로 고립되고 단절되다 보니까 당연히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나도 외롭고 너도 외롭고 그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 국가가 무너진다. 이게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농담 아니에요. 인간의 파편화는 실제로 그런 상황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요즘 같은 최첨단 시대에 인간이 서로 고립되고 단절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니, 인터넷 빵빵 터지고 소셜미디어가 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시대에 왜 고립되고 단절될까? 이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지식의 파편화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잡설 6번에서 지식의 파편화는 여러분의 통찰력을 억제하고 숲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지식들 간의 이해와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수많은 지식들이 저마다 고립되고 단절돼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케팅에서 촉진 믹스. 촉진 믹스는 네 가지죠. 광고, PR, 인적 판매, 판매 촉진. 그런데 이 네 가지가 각각 따로 전문화되고 전문가가 생겨버렸어요. 광고에는 광고 전문가가 있고, PR에는 PR 전문가가 있고, 인적 판매, 판매 촉진, 전부 다 전문가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광고, 더 좋은 PR, 인적 판매, 판매 촉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네 가지 기법이 서로 어울리질 못하는 겁니다. 각자가 자기들만의 전투력을 가지고 각계 전투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얘들 다 같은 촉진 믹스 아닙니까? 광고든 PR이든 뭐든 얘들은 결국 촉진을 위한 촉진 믹스예요. 그러면 얘들이 각자 따로 노는 것보다는 같이 협동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각자가 잘났다고 각자가 전문가랍시고 각계전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다 같이 으쌰으쌰 하는 게 더 효과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꼬집어서 나온 게 뭐냐면 IMC라는 개념입니다.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이거는 원래 촉진 믹스 이야기할 때 알려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냥 지금 살짝 알려드릴게요. 이거 뭐 별거 아닙니다. 사실상 IMC가 뭔지 방금 다 말씀드렸어요. 광고 PR 같은 다양한 촉진 수단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마케팅 더 잘하자, 시너지 효과를 얻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쑥과나무 그러는 겁니다. 마케팅에서 쑥과 나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사람은 IMC 이거 몰라도 됩니다. 공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쑥과 나무를 보면 자연히 알게 되는 거거든. 이거는 비단 촉진 믹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마케팅 1번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마케팅 기획을 할 때는 내 앞에 믹서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믹서기를 이용해서 맛있는 마케팅 주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뭘 넣을 수 있을까? 뭘 넣어야 우리 기업, 우리 제품, 우리 브랜드를 빵 띄울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는 게 기획이고 전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파편화도 지식의 파편화랑 비슷한 겁니다. 요즘 시대는 개개인이 너무나도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있어요. 나는 나의 전문가고, 너는 너의 전문가고, 쟤는 또 쟤의 전문가인 거예요. 각자가 각자의 전문가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냥 전부 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결국 다 같은 인간인데, 우리 결국 다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 사회적 동물인데, 이 사회적 동물이 사회를 등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전제들이 무너진다는 거죠. 너무 개인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단절시키는 단계에 와버린 겁니다. 내 나무 한 그루 붙잡고 막 몰입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숲이 병들고 심지어 산에 산불이 나도 몰라요. 내 나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나는 내 나무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숲이야 어찌 되든 말든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씁니다. 근데 우리 다 알잖아요. 숲이 없으면 나무도 없습니다. 숲이 병들면 나무도 죽어요. 아, 근데 이거는 뭐 제대로 된 해석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사실 뭐 인간의 파편화가 뭐냐? 이게 왜 생겼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거는 저 같은 바보가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이거는 사회학자,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이거는 깊게 들어가지 말자고요. 이거 깊게 들어가면 돌 마케팅이 아니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마케팅에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마케팅에서 소비자 분석하잖아요. 우리 소비자가 지금 어떤 현상을 겪고 있다? 인간의 파편화 현상을 겪고 있다. 사회와 단절되고 고립되는 현상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케팅은 바로 이 현상을 이용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좀 싸가지 없게 들리겠지만, 마케팅은 그런 사회 현상들을 연구하고 개선하는 분야는 아니에요. 물론 착한 마케팅은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PR 같은 거.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 마케팅은 그저 그런 현상을 이용해서 브랜딩하고 판매를 촉진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잘 하려면 너무 이상적이거나 착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착하고 솔직하면 마케팅을 못해요. 현대 시대에는 소비자를 속이고 이용하고 기만해야만 효과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습니다. 돌 마케팅처럼 전공법으로 가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돌 마케팅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를 보게끔 광고를 해야 됩니다. 알려야 돼요. 제가 돌 마케팅이라는 제품을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해버려요. 내가 돌 마케팅 만든다. 마케팅 알려주니까 한번 봐라. 이렇게 솔직하게 전공법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제가 예전에 오늘의 유머에서 돌 마케팅 소개했다가 신고당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이후로도 돌 마케팅 소개를 몇 번 더 했는데 반응이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전공법으로 돌 마케팅 광고를 하면 광고한다는 것 그 자체로 욕을 먹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속이는 겁니다. 다른 아이디 만들어서 IP 주소도 바꿔서 다른 사람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어쩌다가 돌 마케팅이라는 걸 보게 됐는데 참 재미있고 유익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죠. 이러면 최소한 돌 마케팅 광고한다는 욕은 안 먹습니다. 왜냐면 나는 돌 마케팅을 만든 사람이 아니니까. 돌 마케팅 파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순수하게 인터넷 하다가 재미있는 영상이 있어서 그걸 여러분과 같이 보고자 가져온 것 뿐이니까. 지금 제가 가장 욕을 먹고 있는 광고한다고 뭐라 그러는 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 마케팅 내용도 좀 야하게 자극적으로 만들어 버리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배너 광고 같은 거 보면 진짜 더럽죠. 이게 옛날부터 계속 문제 제기되던 건데 야하고 자극적인 광고로 사람들의 클릭을 유도하는 거 이거 안 고쳐지잖아.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문제라고 나쁘다고 다들 욕하고 비판하지만 정작 그런 광고가 안 그런 광고보다 효과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나쁘고 보기 싫으면 안 보고 클릭을 안 하면 되는 건데 야하고 자극적인 광고일수록 더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클릭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이 계속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마케팅은 있죠. 손익계산 철저합니다. 효과 없으면 안 해요. 아니, 효과도 없는데 예산 들여가지고 광고를 왜 하냐고. 다 효과가 있으니까 하는 거고, 사람들이 야하고 자극적인 걸 좋아하니까 그런 광고를 만드는 겁니다. 돌 마케팅도 그런 식으로 만들고 그런 식으로 광고하면 최소한 지금보단 나았을 거예요.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저는 나쁜 짓 하기 싫습니다. 물론 이건 돌 마케팅이라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일을 하는데 어떤 광고주한테 의뢰를 받아가지고 마케팅 기획을 하는데 여기서 착한 짓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솔직한 마케팅을 좋아합니다. 소비자를 속이고 기만하는 거는 나빠요. 광고주한테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는 있겠지. 왜냐면 나는 조금 또라이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하면 일을 못 합니다. 광고주가, 아,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회사 가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계속 착하게 사세요, 이 등신아. 이러고 다른 회사로 가버립니다. 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마케팅 업자가 착하게 하고 싶어도 착하게 하면 마케팅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속이는 거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가 뭐냐면 요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광고들이 있습니다. 이 제품이 참 좋아요. 저 브랜드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마치 일반인인 것처럼 속여서 광고를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부 다 못 믿겠다. 앞으로 그런 소셜미디어에서 좋다고 하는 제품이나 브랜드는 안 살 거다. 전부 다 나를 속이려고 하는 나쁜 놈들이다. 이래버립니다. 하지만 마케팅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제품이나 브랜드들이 돌 마케팅처럼 전공법을 썼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땡땡 브랜드 온라인 마케팅 팀입니다. 여러분께 아주 좋은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광고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광고한다고 더 욕 처먹지. 소셜미디어에서 왜 광고하냐고. 야, 이 나쁜 새끼들아. 왜 광고하냐고. 욕을 아주 바가지로 처먹습니다. 제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돌마케팅이 전공법으로 솔직하게 광고했다가 아주 그냥 욕을 바가지로 처먹고 있습니다. 이러면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야. 솔직하게 광고하면 광고한다고 욕하잖아. 이러면 자기 신분을 속이고 위장 광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소한 광고한다고 욕먹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위장 광고 하는데 누가 나한테 너 광고하는 거 아니냐고 막 뭐라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받아쳐야죠. 아니, 나는 내가 이 제품 써보니까 좋아서 말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광고냐? 나는 알바가 아니다. 너는 심보가 왜 그렇게 삐뚤어졌냐? 자격지심 열등감이 왜 그렇게 심하냐? 이런 식으로 받아쳐버리는 겁니다. 아마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하면서 이런 적반하장을 당했던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증거가 없거든. 저놈이 분명히 어떤 제품이나 브랜드를 광고하는 것 같은데, 쟤는 분명히 돈 받고 저걸 광고하는 것 같은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어? 확실하지 않으면 손모가지 걸지 말라. 안 배웠어? 오한마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 깝깝한 게 요즘 시대의 마케팅은 더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게 돼버렸습니다. 솔직하게 전공법으로 나가면 마케팅을 못하게 돼버렸어요. 그럼 마케팅 안 해? 광고 안 할 거야? 장사 안 할 거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소비자를 속이고 기만하더라도 마케팅은 해야 되는 거고 장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광고라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광고는 나쁜 거다. 마케팅은 우리를 속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나 마케팅이 더욱더 사람들을 속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욕을 안 먹으려면 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제가 발버둥을 치는 게 신뢰 마케팅입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돌 마케팅의 궁극적인 목적. 딴딴딴 따단. 신뢰 마케팅. 마케팅이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소비자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나 지금 마케팅 해요. 광고합니다. 들어보시고 제품이 좋은 것 같으면 구입하세요. 이게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케팅하고 광고한다 그러면 아예 문전박대를 당해버리기 때문에 자기 정체를 숨기고 몰래 소비자 집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경쟁도 그렇고 인간의 파편화 현상을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것 같습니다. 마케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비자를 속이고 이용할 수밖에 없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소비자는 더 마케팅을 불신하고 싫어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마지막에 웃는 건 마케팅입니다. 소비자가 져요. 소비자는 마케팅한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잖아. 소비자는 그냥 무방비로 노출돼 있지만 마케팅은 사전에 기획을 하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분석을 하고 전략을 짜서 움직이는 게 마케팅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절대 얘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발버둥 치고 있는 신뢰 마케팅은 마케팅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일이에요. 소비자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케팅이랑 공존하고 상생하는 겁니다. 소비자가 마케팅을 거부하고 밀어낼수록 마케팅은 더 교묘하게 소비자들 사이에 숨어들 거예요. 마케팅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쟤랑 싸우면 무조건 져. 제가 효도르랑 싸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 죽어요.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효도르랑 안 싸우는 거죠. 효도르랑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효도르랑 친하게 지내면 되게 좋습니다. 내가 뭐 어디 길 가다가 깡패 양아치들한테 붙잡혔어. 형이 나중에 갚을 거니까 돈 좀 빌려달래. 어? 그럼 안 빌려줄 수 있습니까? 빌려줘야죠. 대신 일단 그 자리에서는 돈을 주고 나서 그 후에 효도르한테 전화하는 거죠. 내가 얼마 전에 처음 보는 애들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걔들이 돈을 안 갚는다. 걔들이랑 대화를 좀 해줘라.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걔들은 뒤지는 거지. 효도르한테 뒤지게 맞는 거예요. 요게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요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소비자고 마케팅은 효도리야. 소비자가 마케팅이랑 친하게 지내면 소비자가 분명히 이득을 보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좀 넋두리인데 저는 착한 마케팅을 하고 싶습니다. 거짓말하기 싫어요. 내가 남을 속이는 것도 싫고 남이 남을 속이는 걸 보는 것도 싫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이랑은 너무 안 맞는 거지. 그래서 돌 마케팅이 요 모양 요 꼴인 겁니다. 아이 참,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슬퍼요. 근데 더 슬픈 건 뭔 줄 아세요? 제가 돌 마케팅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알아요. 근데 그거를 못 한다는 거야.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나쁜 짓 해가지고 돌 마케팅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쳐. 근데 그거는 그거 자체로 또 슬플 것 같습니다. 돌 마케팅을 아무도 안 봐서 슬픈 것보다 내가 속인 사람들이 돌 마케팅을 보는 게 더 슬플 것 같아요. 이거 저만 그런 거 아닙니다. 나쁜 마케팅 하는 업자들 있죠. 그 사람들도 다 딜레마에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전에 인간의 욕구 이야기하면서 자아실현의 욕구 말씀드렸었죠. 나쁘게 살고 싶어 하는 인간은 없어요. 모두가 다 착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나쁜 마케팅 하면서 소비자 속이고 이용하는 업자들, 그 업자들이 다 나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심지어 걔들 스스로가 지들이 나쁜 짓 한다는 걸 알아요. 뭐 스스로 이것저것 합리화시키긴 하는데 결국 속마음은 지가 나쁜 짓 한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안 하면 마케팅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도 모릅니다. 지금은 제가 크게 돈 욕심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이래버리면 다시 말해서 제가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생긴다면
저도 나쁜 짓 할 겁니다.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잖아. 사랑하는 내 마누라, 내 자식이 배고픈 것보다는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나쁜 놈이 되더라도 내 가족이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좋은 겁니다. 제가 아는 업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양반 되게 착한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선해요. 근데 그 양반이 나쁜 마케팅을 합니다. 댓글 마케팅 업체를 해요.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착한 아들, 좋은 남편, 부자 아빠로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양반을 보면서 선악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일 같잖아. 저 사람은 분명히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나쁜 일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인데, 저 사람의 부모, 부인, 자식한테는 최고의 아들이자 남편이자 아버지인 거예요. 반대로 저 같은 경우는 최악의 아들인 거죠.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최악의 아들만 하고 있습니다. 제 부모님이 볼 때는 저는 최악의 아들입니다. 남의 집 아들들은 매달 용돈 주고 차도 사주고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그런다는데 저 시키 저거는 지가 착하게 살겠다고 결혼도 안 하고 그지처럼 저러고 있다. 그야말로 최악 중에 최악의 아들인 거예요. 이거를 제가 착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남의 집 아들들은 다 해주는 걸 못하고 있잖아. 암만 착하게 살면 뭐 할 거예요? 용돈을 안 주고 차를 안 사주고 해외여행을 안 보내주는데 암만 착하면 뭐 할 거야? 설령 아들내미가 남의 집 담을 넘고 칼 들고 강도짓을 하더라도 요즘 시대는 부모한테 돈 갖다 주는 아들이 착한 아들인 겁니다. 자, 돌마케팅 잡설 7번 여기까지입니다. 잡설이라고 좀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마케팅이랑 상관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 중에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깊게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착한 마케팅, 나쁜 마케팅. 착한 아들, 나쁜 아들. 착한 딸, 나쁜 딸. 이것도 정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선택을 하고 여러분이 선택한 상가 마케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상 완전히 착한 것도 없고 완전히 나쁜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나쁜 마케팅을 한다 해도 그걸로 착한 아들, 착한 딸이 되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마케팅 하지 마세요. 아니, 마케팅 알려주겠다는 놈이 마케팅 하지 말라 그래. 어? 아, 세상에 여러 가지 일 찾다 보면 나쁜 짓 안 해도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처럼 괜히 마케팅이 좋다고 달려들었다가 혼자서 머리 싸매고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미련하고 멍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마케팅 하지 마세요. 근데 돌 마케팅은 봐야 돼요. 이거 재밌잖아. 어? 마케팅을 안 해도 돌 마케팅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연애는 안 해도 로맨스 영화나 드라마는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케팅을 안 해도 그냥 재미로 돌 마케팅 보면 되는 겁니다. 제가 재밌게 하도록 노력할게요.